그리고 요거가 이제 KB 부동산 자료도 같이 볼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미분양, 평택시 미분양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게 지금 자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채팅창이나 제 얼굴에 이렇게 가리긴 했는데 경기도 것만 놓고 평택 것만 미분양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안성보다 미분양이 많은 게 평택으로 나오고 있어요. 생각 외죠. 고덕 빼고 나머지는 분양하면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덕에 이제 3월 달에 자이가 이제 또 분양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뭐 A 오블록인가인데 그 위치적으로 제가 막 그렇게 베스트한 위치로는 보고 있지 않은데 브랜드가 이제 자이라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도 고덕 빼고 어쨌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미분양이 되고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미분양 경기도 미분양 지역 순위에 평택이 1등입니다. 의외죠? 안성보다 평택이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아요. 1684호가 미분양 중이에요. 변동률은 물론 좀 감소했는데 변동률은 감소했는데 미분양 호수가 웬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 규모다. 안성도 1200호, 양주도 1094호, 화성시가 이제 736호, 용인시가 616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증가 추세고 평택은 감소하고 있긴 한데 많다. 미분양이 많다. 그죠? 나머지 지금 여기도 보면 월별로 나오는데 12월까지 집계된 것 중에 11월에 2011호보다 12월에는 1684호로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본 것처럼 1등입니다. 불명예스럽게. 예전에 평택시가 미분양 무덤이라는 얘기 들었었잖아요. 이게 지금 고덕 빼고 나머지 지역에 미분양이 쌓여 있다면 고덕 혼자 나홀로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제도 마찬가지고 주변 지역에 이게 그 미분양들이 암초처럼 있다 보니 그 미분양에 이제 그 분양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이렇게 있는데 고덕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 뭐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 등등등 평택에 미분양이 있고 거기 분양가가 이렇게 박스가 딱 쳐져 있어요. 뭐 4억대, 뭐 여기 뭐 5억대, 뭐 새 아파트인데 미분양 난 것들이. 그러면 고덕이 입지적으로 뭐 유리하고 지제가 입지적으로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이만한 물건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면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제약받는 거예요. 뭔가 그 투자자들이 꾸준히 들어와 가지고 뭔가 활력이 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사서 두 채가 아니라 한 채씩만 이렇게 사고 기존 주택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움직인다면 그리고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 사는 걸 미루고 월세나 전세를 연장해서 더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 미분양들이 나중에 뭐 다만 얼마라도 뭐 좀 할인 분양을 할 거거든요. 이거 특히나 안중 쪽 같은 데가 할인 분양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입주하고도 분양이 안 되면. 그리고 건설 쪽에서 이게 그 PF라는 게 지금 뭐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 올해가 이제 그런 뭐 줄 도산하는 건설사들이 나올 수 있는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 올해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여러모로 올해가. 그 뭐 잠깐 옆으로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평택에 미분양이 많다. 그 미분양이 많다는 거는 이제 고덕 지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이제 가격을 버텨주는 1입지잖아요. 그 고덕 지제가 버텨주는 1입지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2입지, 3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미분양이 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다 차단당한 거예요. 전부 다. 차단당했어. 그럼 고덕이 혼자만 지제도 혼자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안 된다. 선택지가 이쪽으로 빠져나간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돼요. 예를 들어 뭐 4억 5천이나 5억 정도 주면은 이런 데에 이제 들어간다. 근데 고덕도 5억 언저리네? 그러면 고덕으로 선택이 되니까 1입지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1입지 쪽은 어느 정도 수요를 채울 수 있거든요. 요런 데가 이제 그 조금 2입지, 3입지 이런 데들은
미분양 해소될 때까지 이 주변 부동산들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KB 자료는 매주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봤는데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인구, 가구 수, 뭐 이런 거. 가구 수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죠. 예, 계속해서 이제 증가 추세입니다. 뭐 세대별로도 이렇게 나오고 추세별로도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인 그 추세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예, 뭐 요건 1인 가구 뭐 여러 가지 본 건데 요즘 이런 데이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계속 아마도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좀 하나하나 편집해서 볼 건데 이 데이터들은 주간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월간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매주는 못 보고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택에 거주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투자도 고려하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현재는 그냥 지켜보는 게 상책이고요. 은행에 예금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6% 7%대 예금 금리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거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만약에 현금이 있는데 굴릴 데가 없다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금이 낫습니다. 지금 뭐 제가 상가 분양팀에도 발을 담그고 있지만 권하진 않잖아요, 잘. 왜냐하면 그거를 수익률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예. 그냥 상가를 요즘은 자영업자분이 어디 월세를 들어간다? 그건 나중에 철수하기는 편한데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사실상 은행 금리에 보다도 더 높거든요, 월세가. 왜냐면 상가 수익률은 항상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한 거를 분양받아서 꾸준히 하실 생각이면 몰라도 요즘은 사실 뭐 이렇게 창업하거나 개업하거나 하는 것도 웬만하면 말리죠. 웬만하면.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쓸 돈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앞으로 여유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올해는 그럴 것 같아서 현재 사업하고 계신 분들, 저도 포함이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올 한 해를 잘 이겨내셔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지금 마스크도 풀고 뭔가 이렇게 좀 경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속내를 보면은 그렇게 영양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지갑을 닫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그냥 그릴게요. 여기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라고 할게요. 예. 5%. 그러면 요게 105원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요렇게 올라가요. 105원. 예. 그죠?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간대요. 예. 다만 뭐 1%건 몇 프로건 뭐 한 10% 또 올랐다고 쳐요. 과하긴 한데. 그럼 여기에서 복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10%. 예. 뭐 120원 뭐 이런 그 복리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여기에서 또 뭐 1%, 뭐 2% 하면은 요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네. 그러니까 더블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100원짜리가 200원 되는 거는 얼마 안 걸린다. 우리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현금이 내가 1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200원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100원이 50원이 된 거랑 똑같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방어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식, 예, 채권, 부동산 등등. 예, 요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자산 시장이 있는 건데 요거 그 현금의 가치 떨어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들이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이제 돈이 은행으로 쏠리다 보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예,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었던 게 5억이 됐네. 예,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의 자산의 가격은 떨어졌는데 그만큼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현금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50원짜리가 된 거거든요. 난 200원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소득도 늘어나고 뭔가 이제 그 자산 창출로 일으킬 수 있는 불로소득 같은 것들이 이제 늘어나야 돼요.
부동산은 이제 시세가 올라간다거나 뭐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간거나 주식의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등등. 그래서 전체적인 통화의 양은 은행으로 갔을 뿐이지 줄어든 게 아니고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의 양은, 그리고 그게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으로 다시 나왔을 때 200원이 과연 200원이냐 100원이냐 네, 똑같다. 네, 그리고 50원도 결국 100원하고 똑같다. 네, 그러면 이 가격은 당연히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풀어서 이게 뭐 400원만큼 풀었다. 그러면 얘는 또 올라가는 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자산의 가치는 물론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었을 때하고 자산을 들고 있었을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자산이 낮다는 거니까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건 겁니다. 시장에 돈이 풀렸다 줄었다 하지만 이 풀리는 기간에 늘어나는 그 자산의 양과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은행에 넣어놓는 예금 금리랑 비교가 안 된다.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이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100원을 입금하면 얘네는 10원만 남겨놓고 90원을 대출해 주거든요. 그리고 요 90원이 다른 B 은행으로 A에서 B 은행으로 넘어갈 때는 얘네도 여기서 이제 9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81원은 대출을 해주거든요. 돈이 무한대로 대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거를 또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또 대출을 하고 등등등 해서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결국적으로 뭐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얘기입니다.